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하락장의 대처 요령입니다. 하락장 대처 요령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종목단에 정말 힘들이 없고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종목들 보시면 이런 종목들 포함해서 320여 개가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하락이 나왔죠. 나머지는 모두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147종목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종목들을 하면 100종목이 아니죠. 70종목, 60종목 될까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보합 보니까 0.1% 상승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47종목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아마 하락장 최근에 자주 겪게 되는데 이 하락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는데 올해 몇 번을 하락했고 이런 하락들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올 초부터 코스피 하락 여러 차례 있었죠. 자, 올해 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인데 이 11번째가 가장 지금 하락이 크거든요. 11번이라고 하면 지금 10월 달이니까 평균 1.1에 평균 1.1에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락이 최소한 5일 정도 간격을 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달은 보통 20거래일이죠. 20거래일. 그러면 20거래일 중에 최소한 5일 이상은 하락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수가. 그러면 이렇게 자꾸 종종 반복되는 이런 하락장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왔어요. 하락장 대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게 뭔 뜻이냐면 지금 주식을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원 중에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5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50만원은 현금을 들고 있다 라고 하면 현금을 이제 70만원 정도로 늘린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한 종목은 손절을 하되 한꺼번에 하지 않고 조금씩 줄인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손절을 하면 예수금이 순식간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 종목에서 내가 손절을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10만원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100만원이라고 치죠. 자, 마이너스 10%인 종목에 지금 100만원이 물려있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금액은 110이었겠죠. 근데 지금 10%가 물려있으니까 지금 1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내가 단타를 해서 3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자, 2만원을 위 10% 물려있는 종목에 2만원을 손절치고 1만원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손실을 점진적으로 하셔야지 한꺼번에 손절을 많이 치신다고 하면 예수금이 순식간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물론 주식을 하면서 상승과 하락 반복이 계속 되는데 최근에 이런 하락들을 보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10월 초인데 연말까지 꾸준하게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손절을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하락을 멈출 동안 매매를 좀 쉬는 것도 방법이고요. 5일 동안 매매 안 하거나 일주일 동안 매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하락을 멈출 동안 매매를 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매매를 쉬시는 동안에도 시황과 주요 뉴스들을 보면서 쉬는 동안에 기업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쉬면서 혹시라도 뇌동매매를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뇌동매매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뇌동매매를 하다가 잘못하면 손실이 크죠. 거기다가 뇌동매매를 하면서 또 비중을 크게 싣는 분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타는 말 그대로 소액만 하는 겁니다. 단타를 비중 뭐 30%씩 50%씩 이렇게 하면 운 좋으면 크게 먹겠죠. 그런데 운이 나쁘면 크게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뇌동매매를 하지 마시고 또 비중을 크게 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말이 쉽지 행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보시면 원래 5일 연속 하락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는 5일 연속 하락이 별로 없었다가 8월 초부터 이렇게 11거래일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8월 초에 11거래일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9월 중순 이후부터도 지금 보시면 지금 8거래일 정도 또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9월 말부터 해서 또 8거래일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금 또 계속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고 하락장에 대처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올 3월 초 이후에 가장 최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주식 황장군 채널 보시면 제가 진직부터 현금화를 계속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진직부터 드려왔었습니다. 주식 황장군 채널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제가 9월 말부터 계속 이렇게 현금화 하시면 좋겠다 라는 것을 시황을 써드렸어요. 시황을 회원 전용도 있고 또 무료 회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시황을 써드렸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이 시황, 제가 매일매일 시황 써드리고 있는데 시황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전략과 전술을 잘 짜셔야 됩니다. 시황을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전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짠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 방법들을 논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황을 보면서 그날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혹은 내가 현금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할지를 고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종목단을 사고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시황 없이 자꾸 종목만 사고 또 싸졌다고 막 비중 늘리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제가 또 상승 나올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뭐 상당히 괜찮다,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또 찔끔찔끔 벌어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세게 잃고 벌 때는 찔끔 벌고, 이게 이래서 언제 돈 버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항시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황장군 야간 라이브를 통해 자주 언급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하락 멈추고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반등될 때까지는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이 영상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10월 6일인데요. 아마 올 연말 내년 초쯤 되면 또 한번 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